157페이지. 미안해, 157페이지. 우리가 돈을 빌릴 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소비대주, 은행을 소비대주라고 하고, 그 다음에 돈을 꾸어 쓴 사람을 소비차주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1년 동안에는 이자만 내고, 그 다음에 그 후에는 이자와 원금을 낸다, 막 이런 게 있어.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원금을 다 갚아야 되는데, 원금을 못 갚으면 이제 원금에다 이자 갚아야 돼. 따라서 1년 내에는 이자만 내도 되므로 원금을 안 갚아도 되지. 그래서 이렇게 기한이, 채무 이행하는 날을 기한이라고 그래. 돈을 꾸어 쓴 사람은 원금을 갚는 날을 기한이라고 그래. 원금 갚는 날. 은행으로 1억을 빌렸어. 여기 쳐다보는 것 같지? 하지만 정신 차려. 눈빛이 이상하다. 왜냐하면 또 두려우니까 그래. 물어볼 거 올 것 같아서. 쳐다보는 것 같은데 눈빛이 다른 것이라면 또 물어보러 온다. 저 자식 분명히 물어보러 오겠네. 물어보러 오는 건 괜찮아. 모르고 가는 것보다. 우리 은행으로 돈 1억을 빌렸는데 원금을 1년 후에 갚기로 했대. 그러면 채무 이행하는 날을 뭐라고 불러? 원금 갚는 날을. 기한이고 시기잖아. 다시 한번 원금 갚는 날. 채무 이행하는 날을 기한이라고 그래. 근데 채무 이행하는 날,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을 때 갑과 을이 갖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고 그래. 그래서 채무자는 1년 후에 원금 갚아라 하면 1년 되기 전에는 채무 이행 원금을 안 갚아도 된다고 하는 이익이잖아. 이런 걸 기한의 이익이라고 한다고. 그런데 그 기한의 이익이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있을 텐데 둘 다 해도 있는 경우도 있고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기한의 이익이 만약에 1년 후에 갚아라 그래서 근데 이놈이 을이 복권이 되어서 1년 안 되고 반년 되어서도 갚아버릴 수도 있어. 없어. 그럼 여기서 갚아버리면 답은 원금 받았으니까 손해가 없는가? 그럴 수 아니란 말이야. 이 사람은 1년 되기 전까지 이자도 받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을이 갚아버리면 채권자는 손해가 생겼지? 그래서 기한의 이익을 이 사람이 포기하더라도 갑에게 손해가 생겼다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한의 이익이 채무자에게 있는지 채권자에게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우리는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을 추정한다. 여기다 하나만 밑줄 보면 돼. 그래서 거기다가 기한은 기 동그라미 쳐. 채무자의 무 동그라미 그리고 추 동그라미. 자, 한번 외워본다. 기무추. 그러니까 봐. 기한은 채무 이행하는 날을 기한이라고 생각해. 채무 이행하는 날. 근데 채무 이행하는 날까지 채무 이행 안 해도 되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고 그래. 그냥 감으로 조금 눈치챘어? 그러니까 기한의 이익이 뭐냐 그러면 나같이 설명을 필요는 없고 돈 안 갚아도 되는 이익 이것을 기한의 이익이라고 써봐. 거기다가 기한의 이익에다가 돈 안 갚아도 되는 이익. 다시 기한의 이익이 뭐라고? 돈 안 갚아도 되는 이익 2점. 근데 그 기한의 이익이 누구에게 있는지 애매하면 채권자에게, 채무자에게. 그래서 여기서 틀린 게 기한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틀렸다고 봐. 정업한다만 해. 그래서 대신 추정이냐 간주냐 물어보는데 거기는 간주요 추정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외워야 될 게 무냐 채권자냐 무냐 권이냐고 구별하고 그리고 추정이냐 아니면 뭐냐 간주냐 이렇게 구별하면 돼. 그래서 여기는 추정이요 간주요. 그러니까 추정이니까 효력이 번복될 수 있다 그런 뜻이야. 추정이다 밑줄 긋고 효력이 번복될 수 있다 이런 뜻이야. 만약에 간주된다 이렇게 법조문에 나왔다면 효력이 번복되지 않지. 그래서 자 외운다. 기무추. 이 정도만 알면 돼.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넘겨서 여러분들 책에 158페이지에 자 158페이지 봤더니 위에서 동그라미 3번에 기한이익 상실 특약 나오지. 그 특약에다 밑줄 그으셔봐. 특약에다가 이렇게 밑줄 그으시고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과 두 번째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 두 개가 있는데 이게 뭔 뜻이냐면 보자. 은행에서 이렇게 돈을 빌려줘. 그러면 1억을 빌려주면서 여기서 이제 채무 이행하는 날이요. 여기서 이제 원금 갚아야 될 날이야. 근데 여기서 건물에 대해 이 을 소유의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돈 1억을 빌려주면서 은행이 담보로 잡고 있는데 이 을이 건물을 태워버리면 나중에 채무 이행 안 했을 때 목적물 저당권 허지를 못하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단서를 단단 말이야. 만약에 이게 지진으로 멸실이 되었다면 건물이 불가항력으로 멸실되잖아. 그러면 갑은 여기서 즉시 돈 갚아라 못한다고 이게. 채무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담보가 멸실되면 즉시 갚으라고 할 수 있어. 근데 지진으로 멸실되면 즉시 돈 갚으라고 못하거든. 그러니까 저당권자가 지진으로 멸실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잖아. 앞에 읽어보자. 앞에 한 장 읽어봐요. 157페이지 가서 기한이익 상실 읽어봐야 돼. 다 같이. 채무자는 시작.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한번 읽어봅니다. 채무자가 시작. 또 2호 다 같이. 맨 위에 읽어 조문을 여기 읽으라니까. 책 보면 여기 읽어야지 왜 밑에 보냐. 하여튼 이놈의 동네는 다시 읽어. 채무자가 시작. 됐어. 근데 됐다고. 뭔 얘기냐면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 목적물을 멸실시켰다면 여기서 즉시 돈 갚으시오 요구하잖아. 그럼 아직도 멀었는데 그런 소리 못한다 그 말이야. 아직도 지금 돈 갚을 날이 멀었으니까 못 갚겠다 그런 얘기를 주장하지 못하게 채무자가 이렇게 다. 채무자가 시작. 그런데 지진으로 멸실이 되어버리면 채무자가 멸실시킨 게 아니잖아. 지진으로 멸실될 때 돈 갚아라 그러면 못 갚아 할 수 있어 여기까지. 채무자의 잘못이 없으니까. 거기 봤더니 동의하지? 그래서 은행에서는 지진으로 멸실이 되면 즉시 변제하기로 한다라는 특약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진으로 멸실이 되면 즉시 변제하기로 한다는 특약을 해서 아까는 채무자가 멸실하면 우리 법조문에 즉시 돈 갚아라 할 수 있다고 써있지. 근데 여기는 지진으로 멸실이 되었으므로 즉시 돈 갚아라 못해. 그래서 특약으로 만약에 건물이 지진으로 멸실이 되면 즉시 변제하기로 한다 해서 특약을 삼았지. 이런 걸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라고 그래. 동의해? 그러면 이때 기한이익 상실 특약에서 특별한 약속에서 정해진 사실이 생기면 이제 지진으로 멸실이 되었어. 이제 어때? 그러면 지진으로 멸실이 되면 당연히 돈을 갚아야 하는가? 아니면 채권자가 은행이 돈 갚어! 이런 얘기 해야만 갚아야 되는가? 두 가지 있는데 그 기한이익 상실 특약에 정지조건부 특약인지 형성권적 특약인지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다른 말로 형성권. 우리 형성 그러면 즉시 효력이 생기고 뒤에 권리 행사해야 그런 뜻이야. 형성권이라는 거. 다시 한번 형성권. 자, 지금부터 한 장 뒤로 넘겨. 늦게 오신 분들이 별로 중요성을 몰라. 한 3년을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58페이지 갔더니 맨 위에서 그 판례 마지막에 형성권적 있지? 형성권적 보이나? 거기다가 형성권적이다 동그라미 쳐놓고 위로 쭉 빼는 거예요. 형성권적 해놓고 위로 쭉 해놓고 자 별표. 그래서 이제 메모하고 형성적 효력이다 이렇게 쓰고 형성적 효력이다 이 말은 즉시 생긴다 그 말이야. 즉시 생겨 효력이. 즉시 효력 발생. 근데 다만
여기서 첫째, 형성권 이렇게 쓰여 있지? 그럼 이 말은 권리 행사 없는 즉시 요력 생긴다 그런 뜻이야. 형성권 그러면 권리 행사 안 하면, 권리 행사하면, 권리 행사하면 즉시 요력 생겨. 두 번째는 형성 판결이라는 게 있어. 그럼 형성 판결 그러면 판결 떨어지면 즉시다 그런 뜻이야. 권리 행사가 오면 즉시 요력이 생겨. 여기는 형성 판결 그러면 형성이라는 공통점이 즉시인데 즉시. 그러면 여기는 판결이 있으면 즉시. 이런 뜻이라고 효력이 생겨. 동의해? 그럼 여기서 특약에 형성권적 특약이란 건 형성권처럼 권리 행사하면 효력이 생기다 그런 뜻이야. 형성권처럼 권리 행사하면 효력이 생기다 그런 뜻이야. 이해했냐고? 그러면 여기서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할 때 지진으로 멸실이 되면 즉시 돈을 갚기로 한다라고 특약을 삼았을 때 그 특약이 형성권적 특약으로 했다면 돈 갚아라 권리 행사하면 효력이 생겨. 권리 행사하면. 그러나 정지조건부 특약으로 되어 있다면 그냥 당연히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조건이 성취되면. 따라서 성취, 발생. 우리는 정성발 외웠지 않았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특약이 형성권적 특약으로 정한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 즉시 효력이 생겨. 의사표시 있어야 효력이 생겨. 여기는 요것만 이해하면 돼. 의사표시 있어야 효력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특약이 정지조건부 특약이었는지 형성권적 특약인지 모르겠어. 해석을 법조문 내용을 보니까 애매하더란 말이야. 그러면 그 특약이 정지조건부 특약으로 했는지 형성권적 특약으로 정해놨는지 판사가 모르겠어. 그러면 일단 그것은 채권자가 이익을 위해서 정해놓은 거니까 그것은 채권자가 의사표시하면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하자고 해서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외우면 돼. 추정한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동그라미 형추 이렇게 다시 형추. 그래서 거기다가 형성권적 기한이 상실 특약으로 추정한다 나오잖아. 추자에다 동그라미 핀 거 추. 나봐.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란 뭐냐면 특약으로 기한이익 상실의 사유를 써놨어. 특약으로. 그럼 그 특약에서 정해진 사유가 생기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이 되는데 특약에서 정해진 사유가 생기면 상실이 되는데 정해진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효력이 생겨서 기한이익이 상실되는지 만약에 이게 정지조건부 특약으로 했다면 여기서 지진으로 멸실이 되잖아. 그럼 바로 이행지체 책임을 져야 돼. 정지조건부 특약으로 했다면. 근데 형성권적 특약으로 했다면 갚아라 할 때부터 지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데 형성권적 특약인지 정지조건부 특약인지 애매하단 말이야. 그럼 뭘로 일단 인정해 주겠다.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한다 그 말이야. 따라서 정지조건부 특약이라고 하는 사실은 주장자가 증명해야 돼. 이런 것들은. 자, 정지조건부로 만들었다는 것은 은행이 증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은행 자기가 주장하는 자가. 자, 여기서는 뭘 의미하냐면 형성권적 특약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표시 있어야 효력이 생겨, 당연히 효력이 생겨. 근데 조건은 성취되면 당연히 효력이 생기지 않아. 그 차이 아시라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어느 것인지 애매하면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한다. 이렇게.